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어제 저녁에 쿠팡의 로켓 배송으로 아이 로션을 주문했는데요. 오늘 새벽에 와 있더라고요.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감탄을 했는데 오늘 뉴스를 보니 쿠팡이 지난해 1조 1,190억 원의 당기순 손실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전년보다 적자폭이 167%가량 확대된 건데요. 이로써 최근 4년간 누적 적자가 2조 8,640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쿠팡의 적자폭이 이렇게 확대된 이유는 제가 감탄한 이 로켓 배송, 그리고 신선식품 새벽 배송에 따른 물류비 증가, 인건비, 이자 비용 증가 때문입니다. 공격적인 마케팅과 사업 확장으로 쿠팡은 경쟁업체 4곳의 매출을 모두 합한 것보다 2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시아나항공 매각 소식을 접해서 그런지 국내 이커머스 1위인 쿠팡의 1조 적자 소식이 더 걱정스럽습니다. 오늘도 YTN 라디오 생생경제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합니다. 2019년 4월 15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가장 맛있고 싼 제철 식품은 무엇인지 한 주간 재래시장과 대형마트의 생생한 물가 정보를 살펴보는 시간, 장바구니 생생물가입니다. 3개월 만에 다시 연 코너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윤정 대리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세요, 대리님. 네,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네, 잘 지내셨죠? 네, 청취자 여러분들께 오랜만에 인사 한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3개월 만에 다시 생생물가로 찾아뵙게 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유통정보부의 이윤정 대리라고 합니다. 네. 이전처럼 좀 더 유용한 물가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리님, 우리 이 코너 그만하고요. 청취자들이 정말 아쉽다고 네. 많이 댓글 남겨주셨어요. 정말요? 네, 책임감을 가지고 다시 생생한 물가 소식 잘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주는 어떤 품목이 오르고 내렸는지 알아볼까요? 네, 이번 주는 수미감자 가격이 조금 오를 텐데요. 아마 이 수미는 좀 과거 이름에도 들어가고 해서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네. 이 수미감자 같은 경우가 지난 3월 하순부터 가격이 좀 꾸준히 오르더니 이 지난주 가격 같은 경우는 지금 전주 대비 8.8% 정도 상승을 해서 100g당 506원까지 올랐거든요. 왜냐면요, 이게 지금 현재 2018년산 저당 감자는 거의 소진이 된 상태고요. 올해 2019년산 시설 핵감자가 작황 부진으로 인해서 좀 출하 물량이 감소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당분간은 좀 감자의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는 감자가 조금 오르고, 그럼 반대로 어떤 품목을 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을까요? 이번 주는 오이를 좀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오이 중에서도 이 취청오이가 지금 3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요. 네. 지난주는 일주일 새 15% 넘게 하락을 해서 10개에 7,900원까지 하락을 했고요. 지금 원인으로는 이 취청오이의 주산지인 구례, 보성, 순천 이렇게 주산지 등에서 지금 기상양호로 인해서 시장 출하 물량이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지금 근데 취청뿐만 아니라요, 이 다닥이, 가시오이도 지난 겨울 좀 따뜻한 날씨로 생산량이 많이 늘어나서요. 네. 오이 모두 전반적으로 가격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지난 겨울에 겨울치고 날씨가 많이 춥지 않았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채소들이 이렇게 저렴한 거죠? 네, 맞아요. 이 가격 저렴해지는 월동 채소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배추, 무, 양배추, 대파가 있는데요. 네. 특히 이 양배추가 좀 평년에 비해서 많이 저렴해졌어요. 이 지난주 양배추 가격이 한 포기당 2,400원이었으니까요. 평년 가격인 약 3,000원 수준에 비해서는 20% 정도 저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보통 겨울 양배추가 1월에 본격적으로 출하가 되는 편인데요. 네. 그럼 그쯤에 보통 가격이 상승세를 보였다가 한 2월에서 4월 정도 사이에는 가격 변동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올해는 좀 오히려 1월부터 가격이 좀 하락을 하면서 그 이후로 계속 낮은 시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활발한 소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네요. 농사 짓는 분 입장에서는 가격이 하락하면 굉장히 어려운데 대신 많이 사면은 소비자들이 많이 사면 괜찮을 거 아니에요? 네, 활발한 맞아요. 소비가 필요합니다. 네. 자, 평년에 비해 20%나 저렴해진 건데 그러면 올해만 유독 가격이 낮아진 거예요? 올해 좀 전반적으로 월동 채소들이 생산량이 대폭 늘어났는데요. 그 가장 큰 이유로 지금 손꼽히고 있는 게 바로 날씨예요. 아까 말씀하신. 네, 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관측 월보에 따르면요. 지금 겨울 양배추의 재배 면적이 그 전년에 비해서 한 4% 정도 늘어난 수준인데 이 생산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20% 가까이인 18.5%로 정말 많이 늘었거든요. 네. 하지만 양배추 자체가 좀 소비가 큰 등락 없이 꾸준한 편이다 보니까 이 공급 과잉 현상으로 인해서 최근까지도 계속 가격이 좀 낮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양배추뿐만 아니라 다른 채소들 건강에도 좋고요. 그리고 우리 농부들을 도와준다는 마음으로 많이 구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제철 먹거리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주 소개해드릴 제철 먹거리는 율무입니다. 이 율무가 좀 구수하게 따뜻한 차로 마시기도 좋고요. 현미랑 현율무, 그러니까 덜 도정된 율무죠. 요거로 섞어가지고 잡곡밥으로 먹기도 하는데요. 네. 여기서 꼭 한 가지 좀 기억해 주셔야 할게요. 율무는 습기를 빨아들이는 성질이 강해서 공기가 안 통하게 좀 비닐팩에 이렇게 밀봉을 해서 꼭 냉동 보관을 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냉장 보관을 하게 되면요, 이 율무의 상태나 향이 좀 변질될 수가 있으니까 네. 이 부분은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또 가장 중요한 가격은 현재 500g당 9,900원에 판매가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효능 몇 가지 좀 짚어드리면요. 이 율무는 단백질이랑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고 또 항염이랑 항알레르기 작용을 해줘서요. 지금처럼 이렇게 일교차가 크고 좀 감기 걸리기 쉬운 날씨에는 딱 율무를 추천드립니다. 네, 3개월 만에 다시 찾아온 코너죠. 장바구니 생생물가 여러분들이 이제 매주 월요일마다 다시 만나실 수 있으니까요. 정보 잘 들으시고 장바구니 계획 잘 세우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윤정 대리였습니다. 대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쉽다, 재미있다, 어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간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결국 아시아나항공이 매각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금호산업은 오늘 오전 이사회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는데요. 금호산업은 그룹 지주회사격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지분 33.47%를 보유한 대주주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어쩌다가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됐는지 또 앞으로 어떤 길을 가게 되는지 항공대 허희영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한항공, 아시아나 이 두 항공사 모두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서 항공대 교수로서 마음이 안 좋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금년 따라 이런 일이 생기네요. 그러게요. 네네. 연달아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결국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이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하기로 했는데 이거 살펴보기 전에요. 이 금호아시아나그룹 주요 계열사 출자 구조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 아시아나항공의 문제는요. 네.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문제죠. 그런데 이 아시아나는 괜찮게 장사를 잘 하는 회사인데 그룹 자체가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금호고속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네. 이제 작년까지는 금호홀딩스였고 그게 지주회사인데 이름을 바꿨죠. 그래서 그 금호고속이 금호고속이 그 홀딩 지주회사고요. 네. 그 밑에 금호산업이 있고 네. 금호산업이 33.47%를 아시아나항공을 이제 지배하고 있고요. 네. 지분을 가지고 있고 아시아나항공 밑에는 이제 에어부산을 44% 지분을 가지고 있고 네. 아시아나 IDT라고 하는 IT 솔루션 개발하고 이제 공급하는 회사를 가지고 있고 거기가 이제 76% 그리고 에어서울이라고 또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있고요. 네네. 그거 외에도 이제 금호 지금 바뀌었지만 금호 산업이 지금 중심이 되긴 하는데 그거 외에도 골프장까지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금호 아시아나 그룹의 절대적인 주력
회사가 바로 아시아나항공입니다. 네. 그러니까 금호 아시아나 그룹 아래 금호 고속이 있고 그 네. 아래 아시아나항공이 있고 아시아나항공이 이제 에어부산 그리고 아시아나 DT, 에어서울 이렇게 세 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위에 정점에는 금호 산업. 금호 고속이 있고 그 밑에 금호 산업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금호 산업이. 금호 산업이 지금 33.47%를 가지고 있는 거죠. 아, 그래요? 예. 제가 본 기사에는 금호 산업이 금호 고속 위에 있는 걸로 나오네요. 기자님들이 자꾸 그림을 이렇게 저렇게 그리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저는. 금호 고속의 명칭이 작년까지 금호 네. 홀딩스였거든요. 네. 그래서 좀 착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의 말을 믿겠습니다. 네. 금호 고속이 위에 있고 그리고 그 아래 금호 산업이 있다는 예. 거. 자, 오늘 매각을 결정하기 전에 사실 금호그룹이 이 자구책을 채권단에게 냈다가 퇴짜를 맞았죠. 네. 어떤 내용을 냈었습니까? 채권단은 이제 그 산업은행이 제일 많이 빚을 가지고 있고요. 네. 9개 은행단인데 원하는 만큼의 답을 못 줬어요. 그러니까 이 자구책을 대략 4가지를 내놨는데 경영권을 포기하겠다라고 이제 했죠. 근데 그건 벌써 2달 전에 박상구 회장이 이미 일선에서 물러나겠다고 했는데 경영복귀는 안 하겠다라고 하니까 채권단에서 아니 아들이 아시아나 IDT 사장인데 네. 아들 통해서는 무슨 얘기냐 이렇게 나왔고요. 두 번째는 자산도 매각하겠다는 매각이라는 말을 썼죠. 네. 그래서 자회사를 매각하고 3년 후까지 아시아나항공이 정상화가 안 되면 아시아나도 매각하겠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최종국 금융위원장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3년이라는 걸 가지고 그동안 30년 했는데 네. 3년은 뭐 달라질 게 뭐 있겠냐.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그 오너 일가의 지분을 다 담보로 내놓겠다라고 했죠.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도 퇴짜를 맞았어요. 왜냐하면 금호타이어의 어려움을 겪을 때 이미 금호고속이 홀딩 컴퍼니입니다. 여기에 지분을 이미 42.7%를 담보로 맡겨놨는데 네. 그거 빼고서 할 수 있는 게 딸하고 그 부인 네. 지분은 4.8%밖에 안 된다. 그게 다 해보면 주식인데 한 200억 원어치밖에 안 되는데 보통 이제 그 주식의 담보는 50% 이상은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100억 정도의 담보 가치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5천억을 더 달라고 하는 게 되겠느냐. 네. 이제 그러면서 또 하나는 이제 수익성을 개선해 보겠다고 했죠. 이게 가장 근원적인 문제인데 비수익 노선을 이제 정리하고 인력 생산성을 제고하겠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지금 정부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얘기가 됐죠. 왜냐하면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사업을 줄이겠다는 얘기고 그렇죠. 인력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얘기는 그러면 지금 인력들 임직원의 그 생산성이 낮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일자리에 대한 그 실업을 예고하는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4가지의 그 자구안에 대해서 산업은행이 사실은 이제 이런 표현을 썼죠. 시장의 신뢰 회복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리고 대주주보다는 기업을 살리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이제 상당히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죠. 대주주보다는 기업을 살려야 한다. 네. 그러니까 아시아나항공의 모든 것을 다 내놓았다라는 그 금호그룹의 이야기를 정부는 좀 다르게 받아들인 거죠. 그렇죠. 네. 그렇지 않다라고 했고요. 네. 그래서 퇴짜를 맞았고 그래서 오늘 금호 아시아나그룹이 이제 매각 관련해서 산업은행에 다시 내용을 제출했습니다. 네.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까? 이제 그 채권단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면서 이게 지금 이 시간을 봐야 됩니다. 9일 날. 네. 지난주 9일 날 자구안을 내니까 10일 날 채권단에서 공개를 해버렸어요. 공개하는 의미가 뭐냐 해서 이제 그 증권시장에서 많이 기대감도 있었죠. 야, 이거 더 이상 내놓을 게 없으니까 좀 구제 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러나 11일 날 바로 하루 더 지나서 이제 거절을 한 거죠. 네. 그러면서 내놓은 게 사재 출연과 유상증자까지 검토를 하는 구체적인 안이 없다. 근데 그 말 속엔 뭐가 숨겨져 있냐면은 사실은 사재를 내놓을 게 사실 없죠. 왜냐하면 2009년에 그 그룹 워크아웃 하면서 다 내놓을 건 내놓은 걸로 알려져 있고. 네. 그다음 유상증자라고 하는 거는 그 지난주까지는 이 아시아나의 주가가 4,300원대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5,000원 미만의 액면가보다 밑도는 이런 가격으로 어떻게 유상증자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실현 불가능한 요구를 했던 겁니다. 채권단에서. 네네. 그러니까 그 속에는 무엇이 있냐면은 경영일선에서 물러나라. 이런 압박이 거기에 숨어 있었죠. 네. 그래서 그게 지난 주말에 이제 그 박상구 회장 쪽에서 결심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달이 된 게 오늘 전달이 된 걸로 이제 나오는데 아시아나 항공에 그 지분을 내놓겠다. 사실 2가지를 가지고 고민했을 겁니다. 하나는 아시아나를 포기하고 네. 지금처럼 나머지 계열사를 살리는 쪽으로 가느냐 아니면 욕심 같아서는 계열사를 다 정리를 하더라도
가장 알짜배기인 아시아나항공을 살리느냐 하는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현실적인 안을 택한 것 같아요. 네. 네. 아시아나를 포기하고 다른 기업들을 그렇습니다. 살리는 걸로 네네. 그렇게 결정을 했고 지금 아시아나를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예. 지금 근데 아시아나 주가가 오늘 엄청 올랐어요. 예, 상한가입니다. 네. 이유는 이게 이제 앞으로 오늘 이제 이 지분 그 매각 처분에 대한 공시가 지금 떠 있습니다. 아, 네네. 그러니까 벌써 이미 주말에 이게 반영이 되었고요. 앞으로 인수자가 이제 나타날 것이니까 지금 그 인수가 그 타겟이라고 하는데요. 그 대상이 정해지면 이제 주가는 엄청 오르게 돼 있죠. 그래서 아마 뭐 이런 말씀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아시아나 주가는 당분간 오르지 않을까. 네. 인수자가 결정되기 전까지입니다. 네. 자, 우리 항공업계의 양 날개 중에 한 축인 아시아나 도대체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렀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원인 분석을 교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예, 한마디로 10여 년 전에 금호그룹의 무리한 인수가 후유증이 10년이 지나면서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었다. 이게 뭐냐 하면 이제 2006년에 대우건설이 매물로 나왔습니다. 그때 6조 4천억을 들여서 이제 인수를 했고요. 네. 당시에 박찬구 회장이 이제 동생이거든요. 박삼구 회장하고 그때 이제 결별을 합니다. 동생은 반대했는데 이 박삼구 회장이 그래도 밀어붙인 거죠. 인수를 했던 겁니다. 6조 4천억을 들여서. 그리고 2008년 2년 후에는 대한통운까지 인수해버리거든요. 4조 1천억입니다. 그러니까 2006년, 2008년에 거쳐서 10조 5천억의 인수 자금이 들어갔고. 네. 근데 이제 이 사업이라는 게 외부 환경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것인데 운이 안 따랐죠. 2008년에 이제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터지고 금융위기가 닥치니까 바로 직격탄을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특히 대우건설을 인수할 때 이 박삼구 회장이 어떤 조건을 거냐면은 재무적 투자자들한테 이거 나 자신 있으니까 이 풋옵션이라는 걸 걸어놔요. 그러니까 나 이 주식 올릴 수 있다. 떨어지면은 내가 사주겠다. 그게 이제 풋옵션인데 정말로 리만 브라더스 금융위기가 오면서 주가가 폭락을 했죠. 이거를 다 떠안았던 겁니다. 대우건설이. 그러면서 3년이 지나면서 대우건설 그다음에 대한통운을 다 팔아버렸죠. 네. 그리고 동시에 이제 금호그룹 전체가 워크아웃하고 자율협약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룹의 전체 위기가 닥쳤고 그러면서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물론 이제 2014년에 종료를 합니다. 졸업은 하는데 그때 떠안았던 빚이라든가 이것이 지속돼 왔던 겁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제 무리한 확장. 2006년도에 대우건설을 6조 4천억 원을 들여서 인수했고 대한통운을 4조 거의 5천억 가량 해서 인수를 했고 이런 가운데 이런 가운데 3년 후에 이제 결국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매각을 했고요.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걸 첫 번째로 꼽아주셨고 이제 또 하나는 리스 비용이라고 하더라고요. 비행기를 빌리는 비용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는데 비행기를 보통 항공사들이 그렇게 빌립니까? 항공사들은 이제 비행기를 갖다 쓰는 방법이 두 개가 있죠. 하나 사든지 빌려오든지. 그러니까 구매를 하거나 이제 리스로 들여오게 되는데 돈이 많으면 사는 게 안전하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6개 LCC들은 자기 돈을 가지고 구매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저가 항공사들이요. 예, 저가 항공사들은 자금력이 없죠. 그러니까 빌려다가 장사를 하는 것이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자기 비행기입니다. 일부만 빌려온 것이고 이 아시아나항공은 일부만 자기 비행기고 대부분 84대 중에 51대가 빌려온 겁니다. 그런데 이 리스료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비싸요. 그렇겠죠. 우리가 복사기나 뭐 이렇게 전자기기도 빌리면 비싸지 않습니까? 그럼요. 비행기는 1%를 월 냅니다. 그러니까 보통 비행기 싼 게 1,000억 한다고 하면 737 1,000억이면은 월 1%가 리스료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10억 정도가 나간다고 보고요. 1년에 대략 100억 정도가 나가는 거죠, 리스료로. 근데 리스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금융 리스가 있고 운용 리스가 있는데 운용 리스라고 하는 것은 다 관리를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정비부터 웬만한 걸 다 관리를 해주니까 편하긴 한데 리스료가 비싸죠. 그렇겠죠. 근데 이 아시아나항공은 그런 여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운용 리스를 썼고 급한 대로 그것이 엄청난 부담이 된 겁니다. 네.
그래도 최근 3년간 아시아나항공의 이 매출 추이만 보면 계속 성장했던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은 늘었지만 지출이 너무 큰 거였던 거네요. 예, 원래 그 항공운송업이라고 하는 것은 네. 일반 제조업과 달리 뭐 금융 서비스업이나 이런 것과 달리 그 매출액에 대한 마진이 박해요. 세계적으로 5%를 넘지 못합니다. 네네.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일부 노선에서 또 한 8%까지 버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네. 아시아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만큼 못 미쳤고요. 그다음에 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그 수익 구조가 보면은 노선이 돈 벌리는 노선이 있고 안 벌리는 노선이 그렇죠. 있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아시아나 같은 경우는 자기 돈은 1조 1,000억입니다. 자기 자본이. 근데 작년에 그 회계 결산을 하고 나서 한정 의견을 받을 때 보면 640%였거든요. 부채 비율이. 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정정을 해보니까 840%입니다. 부채 비율이. 자기 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 빚을 갖다 쓰다 보니까 이자 비용 부담이 아이고, 영업으로 돈은 많이 벌지만 네. 작년에도 그 매출액은 늘었죠. 네. 계속해서 영업이익을 흑자를 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는 이제 영업이익도 350억 적자를 보았고 나중에 정정을 해보니까 그 당기 순손실이 이제 960억까지 늘어났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영업은 탑승률이라고 해서 좌석 판매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대단히 양호한 수준입니다. 네. 이렇게 영업이익이 큰 회사면 이 빚만 해결하게 되면 황금알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시아나항공을 사겠다고 하는 기업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언급되는 기업들이 SK 정도던데요. 그러니까 우선 그 아시아나 항공은 영업 리스크는 좀 작고요. 네. 장사는 잘하는데 재무 리스크가 커가지고 지금 사실상 오늘 매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매력 있는 회사에 대해서 아마 많은 인수자가 관심을 갖고 있을 것이고, 근데 문제는 이제 빚을 어느 정도 떠안아야 되고, 그렇죠. 그러려면 자금력이 있는 큰 회사들. 그거는 이제 원래 그 M&A라고 하는 거요. 인수는 하루 저녁에 정해져요. 미리 소문내고 하는 게 아닙니다. 네네. 예측 불허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판을 챙기는 사람들이 많겠네요. 그렇죠. 이런 걸 이제 신속하게 좋은 먹잇감은 하룻밤 사이에 끝내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 굉장히 좋은 회사고 성장 잠재력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기피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예. 지금 SK나 많이 이게 거론이 되는데. 네. 그거는 누가 최종적으로 가져갈지는 그건 아무도 모르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아시아나항공 자회사의 항배도 그런 관심이 갑니다. 그 저비용 항공사 에어부산하고 에어서울이 좀 아시아나 밑에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같이 매각하는 건가요, 그러면? 그거는 지금 오늘 매각 공시를 봐가지고는 네. 분위기로는 일괄을 원하는 것 같아요. 단 분리해서 할 수도 있다는 단서를 네. 달아놨는데요. 네. 우리가 소비자의 입장이나 국가적으로 산업 경쟁력으로 보면 이거는 일괄로 가는 게 좋습니다. 일괄로 가는 게. 주인을 빨리 찾아주는 그렇죠. 것이 이 경영을 안정화시키고 특히 이 항공운송업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항공 안전과 직결되는 거라서. 네, 맞습니다. 지금같이 그 컨트롤 타워가 지금 어떻게 보면 부재 상태거든요. 그래서 빨리 정상화하는 데에도 또 지배구조상 빨리 그 주인이 네. 이 새로운 주인이 나타나서 안정화시키는 게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혹시 해외 자본에 팔릴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거는 우리나라 항공사업법상에 네. 일정 지분 이상은 외국인이 취득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각국이 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때 대한항공 이사 이야기도 다 그런 이유입니다. 네, 해외 시민권을 갖고 있다 없다 맞습니다. 이런 이야기 많았었잖아요. 그럼 맞습니다. 그런 우려는 안 해도 되겠네요. 예, 그거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정부와 산업은행의 역할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항공법에 의해 그렇게 보장을 해놓은 건 그만큼 이 항공산업이 중요한 네. 국가 재산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정부와 산업은행의 역할, 가이드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항공산업은 우리나라에서 경쟁하고 다투는 사업이 아니라 글로벌 무대에서 외항사들하고 경쟁을 하거든요. 네. 특히 아시아나 같은 경우는 이제 중장거리 시장에서 특히 유럽과 미주 노선에서 치열하게 외항사들하고 경쟁해 왔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은 어느 정도 지금 자금 사정 때문에 좀 충분히 잠재력이 구현 못 됐던 부분을 만회할 수 있는 좀 자본력이 있는 기업이 들어오길 바라고. 네.
이제 어떤 우려가 있냐면은 그 공항의 그 면세 사업자 정하듯이 뭐 대기업은 배제시킨다든가 그래서 결국 작년에 김해공항에는 그 외국인 세계 1위의 면세 사업자가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기업들을 역차별을 했죠. 근데 이번에는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산업은행이 우선 이거는 빠른 시일 내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빠르게 진행해야 되는데 네. 결국은 이거는 시장 논리에 맡기는 게 좋습니다. 그냥 공정하게 매각이 될 수 있도록 네. 어떤 가이드라인을 너무 구체적으로 주는 것보다는 이 경쟁력을 살릴 수 있는 네. 그런 회사라는 건 결국 뭐 얼마나 돈을 갖고 들어오느냐의 문제죠. 그 아시아나항공이 이렇게 된 게 사실 시장 논리에 의해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수하는 것도 시장 논리 흐름에 맡겨야 그렇습니다. 한다. 공정하고 투명하고 빠르게,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산업은행이 도와줘야 한다라는 조언까지 해주셨습니다. 오늘 아시아나 매각 그리고 앞으로의 향배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한국항공대 허희영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